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 다음에 환율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환율 전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도 또다시 이게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한율 전쟁 하고 나서 돈을 많이 푸니까 뭐 자산 가격도 오르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잠깐 미국이 금리도 오르고 양적 축소를 단행했거든요. 좀 쉬었었어 한율 전쟁은.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또 소비, 투자, 수출이 갑자기적으로 경제가 극적이 나빠졌었죠. 2020년 2분기에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1%나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2020년 3, 4월 달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200만 개나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2,200만 개가 무슨 의미냐면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미국 기업들이 단 2달 만에 줄여버린 거예요. 제 지인 중에서도 예, 딱 그 기간에 취업을 했다가 네. 일주일 만에 잘린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 미국 기업들은 뭐 이런 상황이면 다음날 출근해서 대구도 없이 회사 그만둬.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 한 2달 사이에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나쁘니까 또 미국이 어떻습니까? 금리 금방 0%까지 내리고 특히 이번에는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네. 특히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거의 3개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풀었던 돈이 한 3조 달러도 좀 못 되거든요. 근데 또 석 달 만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려요. 이렇게 또 미국이 이렇게 돈을 푸니까 일본도 돈을 풀어버리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또 돈을 풀어버립니다. 이번엔 유럽이 좀 빨리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인플레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그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경제학자, 이거 케인지안이고 통화론자 이런 경제학자들이 있는데요. 통화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만이 거둔데요.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 안 올라죠. 통화론자리 목소리를 죽였었어요. 근데 최근 물가가 오르니까 거봐라. 돈 풀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이러고 내 있는 말이 거네요. 맞지? 그렇게 이제 통화론자리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다들 긴축 정책 펼치고 뭐 금리 인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사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도요. 선진국이 돈 푸니까 우리도 경제가 나쁘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다른 나라보다 좀 돈을 덜 풀었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돈을 많이 찍어낸 거예요. 아,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네.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느냐. 본원통화를 돈을 누가 더 많이 찍어내느냐. 미국이 더 많이 풀지 않나요? 그렇죠. 미국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기간에는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화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축소를 단행한 기간에 우리나라는 그때 양적 축소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미국은 6월부터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적 축소까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통화 증가율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통화 증가율이 미국 통화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풀리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돈을 줄이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많겠네요. 지금 미국은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안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당분간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여기서 더 높아지면은 이 환율을 저는 뭐 시장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긴 했지만 사실 1,300원을 넘어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전 금융 위기나 막 이럴 때만 본 것 같아서 우리 환율이 1,300원 넘어졌던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1,500원도 넘었었어요. 한때 정말 치솟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300원 넘으니까 다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주가도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져 있고 환율도 적정 수준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과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이런 환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제가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4월 달에는 한 40%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었어요. 근데 올 6월 기준으로 보니까 뭐 코스피가 작년보다 1000포인트 떨어지고 30%가량 떨어졌지 않습니까? 14% 정도 가소평가됐어요.
이런 거로 평가해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적정 수준보다는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 애완부액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네. 4,380억 달러, 그다음에 우리 순대부채가 4,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08년보다 대부분은 많이 개선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거는 안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환율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순매수예요.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계속 많이 팔았는데요. 네.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우리 주가 떨어졌고, 외국인이 판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다음에 우리 돈 가치도 저평가됐다. 아마 일부 외국인들은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면서 주가 저평가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환율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하고 환율하고 어떤 게 두 가지 이제 원인 결과를 따진다면 환율이요. 주가입니다. 주가요? 예. 제가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네. 주가가 환율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그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랐고 외국이 우리 주식을 사니까 달러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지고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저는 그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주식을 살 것인가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질 떨어지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외국인들이 뭐 주가 뭐 외국인 사서 주식을 사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8, 9월 3분기 중후반에는 주가 한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 한국의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 저평가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3분기 중후반은 주가가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선진국의 환율 전쟁이 주제였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보통 주도를 많이 했네요. 예. 미국이 먼저 이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따라갔던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팬데믹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같이 봤는데 주가 원화 가치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도 오르고 또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분기 중후반에는 살짝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변수가 많죠, 예상 변수들이. 정말 변수가 많아서 예측할 수 있으면 뭐 신이죠.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환율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환율 얘기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